캐피탈 프로젝트 서울숲 테마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서울숲에 다양한 테마정원들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개장한 지 10년이 지난 공원에는 식생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이용 행태에 따라 새로운 기능과 역할, 공간의 쓰임새가 필요해졌거든요. 이처럼 공간과 시설을 개선시키기 위해 직접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더 유용하게 공원이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해 나간 것이죠. 재정 확보는 서울숲 가드너의 공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SGT 본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가드너가 늘 관리하고 보아온 담당 구역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간을 먼저 조사하고 마케팅팀과 협업해서 시민 참여 프로그램들도 함께 고민하죠. 규모나 소요 예산 등을 목록화하면 또 SGT 본부에서 후원사와 매칭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목록을 일명 후원 메뉴판이라고 불렀는데 매칭이 되면 기업과 서울숲의 니즈에 맞게 제안서를 작성해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캐피탈 프로젝트로 탄생한 테마정원이 특별한 이유는 서울숲 공원의 조성 역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참여와 기업의 후원 그리고 자원봉사로 탄생했기 때문이죠. 정원을 만들어가는 과정부터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등의 컨텐츠 덕분에 시민도 후원사도 직원도 보람을 느끼고 애정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이 뜻깊은 일들에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컨서번시가 지난 16년부터 21년까지 5년 동안 14억의 재정 확보를 달성하면서 아름다운 공간이 만들어지고 시민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보셨던 튤립 정원들도 이러한 노력으로 탄생하게 되었고요. 아모레퍼시픽의 후원으로 조성된 꿀벌 정원, 하나은행과 함께한 어린이 정원, 유한킴벌리 후원으로 조성된 설렘 정원과 겨울 정원, 신한금융투자의 후원으로 조성된 수국 정원 등이 있고 그 외에 쉬었다 가길, 우리꽃길, 벤치가든 등 크고 작은 정원들이 있습니다. 모든 후원 정원들이 아름답고 의미 있지만 제가 직접 사업에 관여했던 설렘정원과 겨울정원 그리고 꿀벌정원에 특히 애정이 있는데요. 하나만 고르자면 설렘정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설렘정원은 행복이 담긴 열매의 숲을 모티브로 조성된 웨딩 컨셉의 정원입니다. 다층 구조로 다양한 색감을 보여주는 식재 경관을 자랑하는데요. 웨딩 이벤트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곳에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을 연상케 하는 모자이크들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설렘정원은 또 원래 원형마당이었어요. 서울숲공원 이용객들이 집결할 수 있는 광장의 기능을 위해 설계된 공간이었는데요. 녹음 부족으로 이용 빈도가 낮았습니다.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목적을 함께 가지고 캐피탈 프로젝트의 대상지로 선정되었죠. 설렘정원은 서울시 공원 녹지 선호 요인, 잠재 요인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선호하는 컨셉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정원의 이름도 신규 정원 네이밍 공모전에서 시민의 투표로 선정되었죠. 총 590여 명이 참여해 주셨고 설렘정원의 주된 수목들은 후원사 임직원 30여 명의 자원봉사로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19년부터 올해까지 6커플이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재즈 공연, 사진전 등도 있었고 SNS 이벤트도 꾸준히 했죠.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선물들도 정원 내에 남겨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캐피탈 프로젝트 테마정원의 핵심은 공간의 높은 이해도로 정원이 조성된 이후에도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원 문화 콘텐츠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정원 녹지 관리를 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들도 많지만 정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다가 생기는 에피소드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20년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죠. 몇 번의 사업계획서의 수정 끝에 공원 최초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축제를 진행했던 해입니다. 설렘정원의 결혼식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통해 진행했었는데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많이 조심스러웠고 거리 유지부터 참여 인원까지 방역 지침을 따르되 의미를 잃지 않고 진행될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흔치 않은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촬영 업체를 컨택하고 유튜브로 송출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실제 현장에서 인터넷이 절대 끊기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했었는데 공원 가운데 있는 정원까지 케이블을 끌어오는 것도 모두 저희들의 일이었죠. 공원 방문객들의 안전과 통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을 오르고 나무도 오르고 하수도를 파헤치는 삽질도 하였습니다. 결혼식이 열리는 9월에 가장 아름다운 경관이 나오도록 그라스를 다듬는 시기, 또 높이를 가늠하는 것도 큰 고민 중 하나였지만 그것은 추가적인 오브제의 다른 연출로 극복하였습니다. 사연 공모로 선정된 커플들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면서도 매번 감동스러웠습니다. 결혼 50주년을 맞은 노부부의 리마인드 웨딩부터 결혼식 비용을 아낀 돈으로 기부를 하겠다는 착한 부부의 사연은 그야말로 아름다웠습니다. 공원에 우연히 피크닉을 즐기러 오신 분들이 정원의 아름다운 광경을 함께 즐기고 이 커플들을 축복하는 모습에서 또 한 번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종종 신랑 신부님께서 연락이 오세요. 직접 커피를 내렸는데 서울숲에 들린 김에 드리고 가도 될까요? 라면서요. 이렇게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분들이 서울숲의 다른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실 때 캐피탈 프로젝트의 의미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꿀벌정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정원 조성비의 30%를 후원받아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가드너의 끊임없는 관찰과 소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식물에 대한 이해도와 후원사, 설계자, 관리자, 이용자 간의 긴밀한 소통 능력 말이죠. 캐피탈 프로젝트의 핵심이자 공원 관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원은 만들어지고 저절로 이용되도록 내버려두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계속해서 움트고 인간은 그곳을 이용하고 누려야 하는데 여기서 관리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지만 그 토대로 정원의 컨텐츠가 탄생하고 공원에 방문한 분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것이 5년 동안 공원을 관리해왔던 저희의 강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